자, 그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추리잖아요. 근데 추리에도 다양한 종류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도 안 빼먹고 모든 노드를 방문할 수 있는 알고리즘. 리스트 같으면 그냥 for loop으로 쫙 돌리면 되는데 뭐 추리는 막 여기저기 가지가 뻗어 있어서 좀 복잡스러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방문할 수 있으려면 어떤 이제 규칙을 가지고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breadth first traversal. 그래서 레벨 올더라고도 했는데 한 층에서 먼저 왼쪽과 오른쪽으로 다 방문하고 그 다음에 한 층 내려가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문하고 그 다음에 한 층 내려가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문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알고리즘이고, 제가 이 구현을 리커전으로 한 게 아니고 그죠? while loop으로 했죠. 이터레이션으로 했고, 그 while loop으로 하되 뭐를 가지고 이제 while loop을 돌렸냐면 여기 phi for q. 자, 한번 써보자. 여기 이런 걸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이런 거 phi for q를 썼다. 그래서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었고 그 앞쪽에다가 계속 채워놓은 다음에 채워놓은 건 오른쪽에다 채워넣었죠. 어펜드를 통해서 계속 채워넣고 빼는 거는 팝 제로를 통해서 계속 왼쪽 거를 빼내는 식으로 while loop을 돌리면 됐다. 그런데 이게 자꾸 어펜드하고 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원래 리스트가 그거에 강력한 데이터 스트럭처는 아니기 때문에 DQ라는 스트럭처를 임포트를 해왔고 쓰는 게 더 빠르다라고 했고, 그게 더 빠른 이유는 DQ가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히 양쪽에 헤더가 있는 first도 있지만 last 노드도 있어서 previous, next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by singly linked가 아니라 doubly linked 리스트였기 때문에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depth first traversal 라고 하면 얘가 주석 모드라고 되면서 안 바뀌었네. 네. 쓰는 게 복잡해서 쓰면 안 되겠다. 자, depth first traversal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훑기 전에 일단 밑으로 내려간다. 그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언제까지 내려가냐면 어떤 노드가 자녀가 없을 때까지. 그래서 구현을 어떻게 하냐면 리컬전 형태로 구현을 하는데, 리컬전 형태에는 베이스 케이스랑 리컬시브 케이스가 있잖아요. 베이스 케이스가 언제 나오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넌일 때, 그때는 바닥을 찍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노드의 자녀가 아무도 없을 때는 그 자녀들마다 다 실행을 했는데 다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면서 베이스 케이스를 찍는 거였고, 그럼 내가 넌이 아닌 한 무조건 리컬시브 케이스로 들어간다. 리컬시브 케이스는 뭐 나를 방문하는 기작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나 대신 자녀를 방문하는 기작이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그 두 개가 함께 포함된 게 리컬시브 케이스였고, 근데 요 세 개가 있었죠. 리커시브 케이스에서 visit을 해야 되는데 그 visit을 언제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먼저 나를 비짓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을 비짓할 거냐, 그럼 프리올더고, 그다음에 내 자녀를 방문하는 와중에 중간에 끼어서 나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녀를 방문하면 인올더라 그랬고, 포스트홀더 같은 경우에는 내 자녀를 모두 다 방문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를 방문하면 포스트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를 방문하기 위한 for loop이 하나가 돌아가는데, visit 함수가 그 for loop 위에 있으면 preholder, for loop 아래에 있으면 postholder, for loop 중간에 있으면 inholder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재미로 breadth first traversal과 마찬가지로 얘도 일컬전 말고 while loop 같은 걸 돌릴 수 있어요. 근데 phi4가 아니라 leaf4, 스택 형태로 제일 나중에 넣은 애를 제일 먼저 빼는 형식으로 구현을 하면 되긴 하는데 상상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그게 추천은 안 하고 일단 리컬전 형태로 상상하는 게 좀 더 빠릅니다.
그러면 이제 추리 형태를 끝내고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배우겠고 이게 저희 전체 강의에서 가장 복잡한 데이터 구조가 될 것입니다. 네, 더 복잡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 강의에서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배우고 추리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그래프도 하나의 노드도 빼놓지 않고 다 방문할 수 있는 어떤 툴들을 알아야겠죠. 그것까지 하면 오늘의 수업이 끝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소개하려면 추리가 왜 부족한지를 알아야 돼요. 추리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추리는 너무 좋아요. 언제? 계층적인 구조가 있을 때, 루트가 있고 아니면 뭐 시조 할아버지가 있고 거기서부터 내려오고 아니면 뭐 시장님, 대통령 거기서부터 이제 막 조직도가 있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계층적 구조가 있을 때 너무너무 좋은 데이터 스트럭처인데 모든 데이터 구조가 그렇진 않죠. 예를 들면 자, 이제 서울 지하철역 노선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각 지하철역을 노드라고 생각하면 노드와 링크들로 이루어진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지만 링크드 리스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계층적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어디가 루트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다 그게 그건데 평등한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하나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가 스테이션 A에서 스테이션 B로 간다. 그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경로는 하나밖에 없는가? 물론 다 연결돼 있지만 경로가 하나밖에 없는가를 질문하는 거죠. 만약 경로가 하나밖에 없으면 우리가 지하철역 노선도를 보고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근데 경로가 사실 여러 개이기 때문에 사당에서 갈아타야 되나 아니면 좀 2호선으로 좀 더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죠. 어느 경로가 더 빠를 거냐를 자꾸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얘네는 추리라고 부르기가 힘들어요. 추리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노드가 연결돼 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가는 길이 유일하다. 근데 일단 지하철은 유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도 모든 노드를 방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는 모든 지하철역을 다 방문하면서 뭔가 알고리즘을 돌리고 싶은데 우리가 배웠던 추리 알고리즘으로는 택도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추리를 빠르게 다시 보죠. 추리는 노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노드들이 모두 다 연결돼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 근데 또 중요한 게 단 하나의 경로밖에 없다. A에서 B로 가는 경로는 하나밖에 없다. 그게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리를 골라보라고 했을 때 다시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네요. 맨 앞에 있는 김동윤 학생이 뭐뭐가 추리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안 헷갈렸네. 저번 강의 자료랑 하나를 바꿨는데 네, 단순 암기로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번과 얘 아니고 4번 추리고 저번엔 3번도 추리였는데 제가 3번을 약간 페이크를 썼는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걸로 넘어가서 일단 왜 아닌지 봐야죠. 얘가 2번이 아닌 이유는 A에서 B로 가는 경로가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기 때문에, 3번이 아닌 이유는 끊어졌기 때문에, 5번이 아닌 이유도 똑같이 A에서 B로 가는 경로가 두 개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럼 하나 더 넘어가서 그럼 이제 그래프예요. 그래프는 조금 더 광범위해요. 사실상 그래프라는 스트럭처가 추리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추리가 좀 더 까다로운 조건들이 달려있는 데이터 구조죠. 일단 그래프는 노드와 엣지로 이루어져 있으면 된다. 꼭 다 커넥티드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노드들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엣지도 있으면 좋지만 하나도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를 고르라는 거죠. 아까랑 비슷한 그림을 주고 1, 2, 3, 4, 5번 중에 그래프를 찾아보세요. 정유신 학생. 다른 조이제 학생. 네, 2번이 그래프는 맞는데 2번만 그래프일까요? 그래프를 모두 찾으시오. 오, 네, 김동률 학생이 다 그래프일 것 같다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김동률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이 5개의 옵션이 다 노드들은 있다. 그리고 엣지들도 있는데 뭐 엣지가 꼭 없어도 된다고 아까 했기 때문에 그냥 다 조건에 만족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아까 뭐 추리 같은 경우에는 뭐 경로가 하나밖에 없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 브로드한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그냥 네모가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그래프인 거예요. 그다음에 선이 있든 없든 뭐 있다면 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있든 다 상관없어요. 다 그래프입니다. 다 그래프. 자, 그래서 그래프는 트리보다 좀 더 제너럴한 스트럭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초반 단계에서 그 복잡한 걸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이제 저희는 심플 그래프라는 거에 집중을 할게요. 그래프들 중에서 좀 간단한 그래프 뭐냐면 사실 뭐 굳이 우리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지도 않을 텐데 너무 제너럴 하다 보면 자기에게서 출발해서 자기로 돌아오는 엣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심플 그래프에서는 이런 거 없다. 이런 걸 루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엣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v, v라고 했는데 저 v, v라는 건 뭐냐면 v랑 v를 연결하는 엣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튜플로 나타내요. 엣지는 어떤 노드와 어떤 노드를 연결하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패러렐 엣지가 없다. 이 얘기는 사실 진짜 제너럴하게 생각하면은 노드 2개를 연결하는 엣지가 하나밖에 없다는 가정도 없어야죠. 뭐 그냥 100개가 서로 다른 경로지만 사실은 두 개를 연결하는 100개의 다른 경로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두 노드를 다이렉트하게 연결하는 엣지는 단 하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는 심플 그래프다. 심플 그래프. 그리고 이제 용어들에 좀 노출되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이 노드를 그래프에서 표현할 때 벌텍스라고도 해요. 노드라고 해도 전혀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를 풀다가 막 다른 데서 벌텍스라는 게 나오면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노드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V라고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엣지. 엣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페어로 튜플로 나타낸다. V라는 벌텍스와 W라는 벌텍스를 연결하는 엣지는 수식적 표현으로 V, W로 튜플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드제이선트 어떻게 보면 아니면 네이버링 뭐 어떤 것들이 이웃해 있냐라는 걸 정의를 할 때 2개의 노드를 직선으로 다이렉트하게 연결하는 엣지가 하나 존재하면 우리는 그 두 노드를 어드제이선트 인접해 있다라고 부릅니다. 뭐 2단계, 3단계 건너서 연결돼 있어도 커넥트긴 한데
어드제이선트는 아니죠. 어드제이선트는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는 엣지가 있어야 이제 어드제이선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스는 이미 트리에서 얘기를 했던 거긴 하지만 좀 더 포멀하게 얘기하자면 엣지들로 이루어진 엣지들로 커넥트가 돼서 저렇게 엣지들 3개를 이은 다음에 튜플로 저렇게 벌텍스를 뚝뚝뚝뚝 이어놓으면 저런 걸 패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V에서 W랑 Y를 거쳐서 Z로 도달하는 패스를 저렇게 또 튜플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텍스 2개가 있으면 엣지라 그러는데 벌텍스가 여러 개 있으면은 어떤 패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패스 중에서도 이제 이상한 패스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V에서 시작해서 W로 갔다가 Y로 갔다가 다시 V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Z로 가는 약간 이상한 한 바퀴 돌고 Z로 가는 이상한 패스가 있는데 이러한 패스가 이제 심플하지 않은 패스예요. 그냥 한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지 않고 가야 이제 심플한 패스라고 하고 패스 중간에 같은 벌텍스가 2번 이상 나오면 그건 심플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심플하지 않은 패스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의 벌텍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하나의 벌텍스에서 시작해서 다시 그 벌텍스로 돌아오는 패스를 뭐라고 하냐면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플 패스는 사이클이 없는 패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심플하지 않으면 사이클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V에서 V로 돌아오면 사이클, V에서 시작했는데 다른 데로 계속 가기만 하면 이제 그냥 사이클이 아닌 거죠. 추리에서는 당연히 사이클이 없습니다. 추리에서는. 그래서 그래프인데 거기에 사이클이 하나라도 있으면 사이클릭 그래프라고 부르고 사이클이라는 게 아예 존재 안 한다. 그럼 되게 심플한 패스들로 쭉쭉쭉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이사이클릭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의의 2 벌텍스를 딱 고르면 그 사이에 무조건 어떤 패스가 있다. 그걸 연결하는 패스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전체 그래프가 커넥티드 돼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하나라도 동떨어져 있는 애가 있으면 이제 그 전체 그래프는 커넥티드 그래프가 아닙니다. 그래서 추리는 커넥티드 그래프에 속해 있습니다. 맞죠? 추리는 커넥티드 그래프이면서 심플 패스로만 이루어져 있겠죠. 자, 박용아 학생이 룹과 사이클은 동일한 개념일까요? 네, 지금 기본적으로 비슷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좁은 영역으로 정의를 하기를 룹은 나에게서 시작해서 바로 돌아오는 하나의 엣지라고 정의했고 사이클은 좀 더 확장돼서 패스의 개념으로 좀 더 다른 데를 돌아갔다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룹은 사이클의 일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상 뭐 그렇게 스트릭트하게 구분을 나눌 필요는 없고 그냥 사이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엣지의 종류가 있는데 엣지의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방향성이 없는 엣지일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방향성이 있는 엣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없는 엣지는 그냥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만 나타내고 화살표 같은 게 없는데 방향성이 있으면 내가 A에서 B에게 화살표를 날리는 엣지다. 그러면 A에서 B로는 가는데 B에서 A로는 못 가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열려 있는 그런 엣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대로 써 있는데 만약 엣지 V, W가 방향성이 없으면 V랑 W는 서로 도달할 수 있어요. V에서 W로도 갈 수 있고 W에서 V로도 갈 수 있다. 근데 만약 V, W가 다이렉트란 얘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간다는 뜻입니다. 이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다이렉트 그래프에서는. 그래서 양방향으로 다 연결됐다고 보여주려면 얘도 있지만 얘도 있어야 됩니다. W, V도 있어야지 양방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엣지인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undirected 엣지로만 구성되면 undirected 그래프라고 부르고 directed 엣지로 구성되어 있으면 directed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코딩 문제를 푼다거나 하면 뭐 자 디렉티드 그래프에서 머시기 막 이렇게 써 있으면 아 엣지가 한 방향으로만 가는구나라고 알아야 되고 언다이렉트 그래프 뭐가 있다 하면서 거기에서 뭘 어떻게 하라 그러면 아 이거는 그냥 양방향으로 연결되는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거죠. 얘는 뭐냐? 우리가 배웠던 텀들을 사용해서 좀 표현하도록 노력을 해보는 거죠. 일단 tree냐 그래프냐라고 물어보면 그래프죠. 왜 그래프입니까? 물어보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사이클이 있어서. 그다음에 커넥티드 돼 있냐 안 돼 있냐라고 물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하철이 커넥티드가 안 돼 있으면 지하철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커넥티드 돼 있다라고 말해야 되고 혹시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공사 중이어서 좀 A에서 Z까지 쫙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끊겨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디스커넥티드 그래프가 될 거고 근데 웬만하면 다 커넥티드 그래프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cyclic or acyclic이라고 물어보면 사이클이 있으니까 cyclic 그래프겠죠. 여기서 진짜 많은 사이클들이 뭐 여기서도 있고 너무너무 많고 가장 큰 궁극의 사이클은 지하철 2호선 외선순환, 내선순환 엄청나게 큰 사이클도 있죠. 그죠? 그다음에 undirected냐 directed라고 하면 사실은 좀 애매한데 그냥 이 노선도만 보면 저는 undirected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두 개가 연결되는데 한쪽으로만 가게 지하철을 절대 설계할 리가 없으니까 이 노선도만 보면 선 뭐 여기 화살표 없잖아요. 선만 있으면 그냥 다 양쪽으로 연결됐겠거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좀 더 세부적으로 이 노선도 말고 실제 지하철 오고 가는 그 물리적인 것까지 생각하면 다이렉티드 그래프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철로가 한쪽 방향으로도 나져 있고 다른 쪽 방향으로 두 개가 각각 나져 있으니까 디렉티드 그래프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 노선도 자체만 보면 그냥 선만 있어도 양쪽으로 갈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질문이 하나 올라왔네. 김지태 학생이 방향성이 있는 엣지로 연결되면 사이클이 방향성이 없는 엣지로 연결되면 사이클이 형성되는 건가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자, 방향성이 없는 엣지로 연결이 됐으되 하나의 노드에서 출발해서 그 노드로 돌아오는 패스가 형성이 되면 사이클이 있는 겁니다. 자, 네. 그 만약에 저게 다이렉트 그래프면은 이게 양옆 그 노드 사이에 그러면은 오고 가는 엣지가 있을 텐데 그럼 그게 패러럴이 돼서 심플 그래프가 아닌가요? 디렉트 그래프면은? 아니요, 그렇진 않고 그러니까 엣지가 두 개가 엄연히 서로 다른 엣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는 엣지랑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는 엣지는 서로 다른 엣지잖아요, 화살표가. 근데 만약 패러렐 엣지라고 부르고 싶으면 이 방향으로 가는 엣지가 두 개 있으면 그건 패러렐 엣지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특정 노선을 언급하고 계시는 분이 김준호 학생이 연신 불광 라인은 방향이 있어서 디렉티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세세한 정보를 모르는데 이게 방향이 있군요. 네, 방향이 있으면 디렉티드로 봐야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를 또 이렇게 친절하게 표시를 해줬네요. 그러면 네, 예리한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수업을 한 3번, 4번째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런 지적이 나와서 엄청난 분이 등장했네요.
네, 네, 화살표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Graph in Practice 어떤 그래프들이 있을까? 자, 우리 이제 뇌과학 하시는 분들이 요즘 뇌를 그래프로 모델링을 꽤 많이 해요. 그래서 서킷이라고 해서 어떤 동작이 일어나면 뭐 A부터 B, C 버튼 어떤 그 패스가 탁 갑자기 액티베이션이 전기가 통해서 되고 또 다른 활동이 있을 땐 또 다른 그래프가 패스가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 형태로 모델링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생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3D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 결국은 다 그래프거든요. 어떤 그래프냐면 이렇게 표면을 이렇게 보면 다 삼각형이거든요. 점 하면 이 점 세 개로 이루어진 삼각형 하나가 색깔 하나 칠하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이거를 세밀하게 나누면 나눌수록 이제 엄청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되는데 옛날에는 되게 막 각진 이미지들이 많았어요. 옛날 3D 애니메이션 할 때는. 근데 이게 결국은 그래프입니다. 노드들을 다 연결하고 그 노드 세 개로 이루어진 표면은 뭘로 칠한다 막 이런 식으로 다 정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런 뭐 노선도, 또 비행기 노선도 이런 것들, 지하철 노선도 이런 거 다 이제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뭐 페북을 하든 인스타그램을 하든 친구의 뭐 요즘 싸이월드가 부활했지만 이런 파도 타기 이런 것들 다 소셜 네트워크 전부 다 그래프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내 바로 어드제이선트 노드는 내 친구라고 부르고 친구 추천이 뜨는 사람들은 어드제이선트는 아닌데 뭔가 커넥티드 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내 친구의 친구 뭐 이런 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돌리려면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수님 중에 박현우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전공했는데 뭐 이렇게 이건 회사들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신 그런 연구를 하셨고 이게 아마 뉴스 아티클에 같이 나온 기업들끼리 묶은 걸 거예요. 아마 같은 아티클에 등장하면은 비슷한 기업, 뭔가 관련 있는 기업이다 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진행되는 걸 한번 봐볼까요? 이게 보면은 그 자율주행이라는 업종을 여기다 검색한 다음에 이 카테고리에다가 뭐 벤처냐 그냥 기업이냐 막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하면 그거에 맞게 이제 그래프들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게 뜨는 그런 거를 이제 만드신 거죠. 네. 그래서 리스트 같이 일자로 가는 것도 파워풀하지만 이렇게 막 다방면으로 가지 뻗어서 나가는 것도 상당히 파워풀한 데이터 구조여서 그래프를 잘 다루는 거는 상당히 좋은 능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알고리즘스러운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 라지 V가 하나의 리스트라고 봅시다. 벌텍스들의 리스트고 그 다음에 large E가 엣지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라고 봅시다. 이제 그 두 개를 입력하면 이제 내가 그래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만들어야 뭘 하겠죠. 트래버설을 하든 말든. 그래서
우리가 추리도 만들었잖아요. 추리도 뭐 하나 노드 만들고 링크 일일이 다 이제 연결해줘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얘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자 셀프에 이제 v라는 벌텍스 셋을 그냥 내가 입력받은 벌텍스 리스트로 그냥 카피를 해옵니다.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서 카피를 해오고 자 이걸 카피를 안 해오면 큰일 나겠죠. 나중에 v를 나중에 바깥에서 바꾸면은 이 self.v까지 같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엘리어스는 안 되고 이렇게 카피를 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어드제이선트해 있는 친구들일 텐데 딕셔너리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벌텍스에 있는 모든 v마다 v를 다 키로 가지면서 키에 해당하는 밸류에 v의 네이버가 다 나오도록 우리가 지금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초기화를 시키는 거죠. 모든 v의 네이버는 공집합이다. 비어있는 리스트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엣지들을 쭉 방문하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추가를 해 나가야겠네요. 그래서 v, w라는 이 튜플이 엣지 셋에 엣지 리스트에 엄청나게 많이 있을 텐데 이게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undirected graph니까 v, w가 나올 때마다 양방향으로 추가해 주는 거예요. v의 네이버 리스트에 w를 추가해 주고 그다음 w의 네이버 리스트에다가 v를 추가해 주고 이런 식으로 폴문을 다 돌리고 나면 이제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임의의 v를 주고 임의의 e를 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야겠죠. 이거 자체가 이제 복잡한 작업은 아닌데 하나도 안 하고 있다 하려면 갑자기 감이 하나도 안 잡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한두 번쯤은 그냥 따라서 써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도 추리처럼 트래버설을 할 텐데 추리보다 복잡한 함정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꼬아봤습니다. 여기서 일단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 여기 사이클이 하나가 있죠. 사이클. 그래서 얘를 극복하는 게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 두 개가 동떨어져 있네요. 디스커넥티드 그래프죠. 그러니까 한번 여기만 다 찾는다고 끝나면 안 되고 얘네도 다 방문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챌린지를 극복하고 모든 노드를 방문을 해내는 게 오늘의 이제 과제입니다. 자, 모든 노드를 방문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굿 뉴스가 있는데 아주 큰 범위의 컨셉으로 생각하면 트리에서 썼던 걸 그대로 써도 돼요. breadth first traversal이나 depth first traversal의 그 철학을 그대로 가지고 오되 약간만 변형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굿 뉴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해볼게요. DFT, depth first traversal로 그래프 전체 노드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니셜라이제이션 함수 다 있다고 치고 여기는 공간이 없어서 이제 못 써요. 이제 DFT를 하는데 DFT는 리컬전 형태로 할 거니까 여기에 DFT 함수가 있지만 헬프를 아마 쓰겠죠. DFT 함수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필요가 없고 전체 그냥 방문하라는 뜻이니까. 근데 헬프 함수에는 특정 노드가 필요하고 거기서부터 어디로 뻗어갈 거냐를 이제 다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DFT 내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아이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사이클이 있어서 우리가 추가로 해줘야 되는 부분. 잠깐만. 네, 사이클이 있어서 추가로 해줘야 되는 하나의 부분이 뭐냐면 사이클이 없다면 그냥 후퇴 없이 무조건 전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노드를 방문했었는지 기억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못 돌아와요. 근데 사이클이 있는 순간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내가 이전에 어떤 노드를 방문했었는지 뭔가 기억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한대로 맴돌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놓는 추가적인 부담을 좀 져야겠다. 그래서 저는 visited라는 친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딕셔너리로. 그래서 여기다가 계속 하나씩 추가할 거예요. 방문한 노드를. 그렇게 하게 되면 사이클이 있을 때 경우에 원래 방문했던 노드로 돌아가려고 하면 얘는 방문했다라고 뭔가 알려져 있으니까 걔를 방문 안 하고 다른 곳으로 가도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visited라는 딕셔너리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처음에 다 없죠. 다 없어요. 없다가 이제 for loop을 돌리죠. 모든 vertex에 대해서 for loop을 돌리면서 visited v에다가 뭘 넣냐 false, 방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안 왔다는 뜻. 그러다 나중에 방문을 하면 할수록 true로 바뀌게 될 거예요. 방문을 한 애들은. 그리고 결국 우리 알고리즘은 visited가 false인 애들만 찾아서 계속 뻗어 나가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DFT 헬프에 좀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visited가 아니면이라고 if문에 단서를 달았어요. 그죠? 무조건 방문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visited v가 false면 아무것도 안 한다. 근데 false여야 한다. true면 아무것도 안 한다. false면 이제 방문을 해서 true로 바꿔준다. 이런 기작이 추가된 거예요. 이거 사이클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visited 관련된 이 수많은 동작들 비어있는 걸 만들었고 처음에 false로 다 초기화했고 그다음에 실제 방문할 때는 false의 경우만 이제 실행해서 true로 만든다.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디스커넥티드 된 친구들도 다 방문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여기 for loop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for loop을. 그래서 그냥 V로 전체로 다 for loop을 돌리는 거예요. for loop을 돌리면서 다 이걸 실행하는 거예요. DFT 헬프를. 실행하게 되면 원래 추리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 DFT 함수에서 임의의 노드 하나 찍어서 예를 들면 루트 하나 찍어서 이거 하나만 실행하면 나머지 방문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얘는 디스커넥티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0을 딱 찍어서 DFT 헬프를 실행하면 리컬전을 통해서 얘랑 연결된 애들은 다 방문이 끝날 텐데 얘네들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추가로 방문하려면 사실 바깥에서 폴루비 하나 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했습니다. 사이클을 디텍션하기 위해서 visited라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true or false 이런 걸로 관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디스커넥티드 된 친구들도 다 방문하기 위해서 제일 아우터 룹에서 이제 for 룹이 하나 돌아간다. 그 두 개의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리랑 그래프의 트래버설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그래프 트래버설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했던 말을 영어로 써놓은 거죠. 마크해야 된다. 어떤 노드가 이미 비지트 되었는지 마크해야 되고 두 번째 한 번 DFT 헬프 불러서 다 검색되지 않으니까 for loop 돌리면서 다 디스커넥티드 된 친구들을 방문해 줘야 될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각 노드의 밸류들 뿐만 아니라 현재 비지티드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제가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F면 false인 거죠. 처음에 아무것도 방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일단 지금 가정은 V라는 벌텍스가 그냥 이 밸류 순서대로 들어있다고 지금 가정할게요. V라는 벌텍스가 밸류 순서대로 들어가 있다. 그럼 일단 다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트래버설을 시작할 텐데 자 for loop으로 돌아가는데 V가 빵부터 돌아가겠죠. 그래서 노드 빵에 대해서 DFT 헬프를 실행하겠다. 그러면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란색은 함수가 실행 중이라는 뜻이고 회색은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visited V에 이제 노드 빵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visited가 false니까 if문을 통과해서 여기로 들어왔죠. 그럼 visited가 일단 true가 되면서 V를 프린트하니까 얘가 true가 됐고 그다음에 프린트가 됐습니다.
그럼 첫 번째 노드 방문이 끝났고 그 다음에 뭐냐면 트리니에선 차일드지만 그래프에선 차일드 개념은 없고 네이버입니다. 모두 다 동등한 이웃. 자, 그럼 네이버들을 이제 다 찾아가는 거.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네이버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V랑 연결된 모든 친구들에 대해서 dft help를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 visited라는 친구를 파라미터로 넘기죠. 그럼 지금 얘가 엘리아스로 넘어가겠죠. 파라미터로 넘어갔으니까. 자, 그럼 이제 0이랑 연결된 사실 유일한 네이버잖아요. 1번. 1번에 대해서 dft help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럼 1번에서 visited가 false니까 여기가 실행되겠네요. 실행이 되면서 visited가 true가 되고 출력이 되고 1이. 그 다음에 for loop으로 넘어가겠죠. 자, for loop으로 넘어가서 얘 모든 네이버에 대해서 dft help를 실행해라 라고 하는데, 자, 중요한 게 얘는 네이버가 3명이네요. 그죠? 얘도 네이버고 얘도 네이버고 얘도 네이버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벌텍스가 그 숫자 순서대로 돼 있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아마 0번을 가지고 실행했을 것 같아요. 0번을 가지고 실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visited가 true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맞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자, 그럼 두 번째 네이버를 방문하는데 그 두 번째 네이버가 4번이겠네요. 4번에 대해서 dft help를 실행한다. 그러면 자, 4번은 visited가 false이기 때문에 if문을 통과해서 visited를 true로 만들고 그 다음에 프린트도 한다. 그럼 4번이 프린트가 되었네요. 그 다음에 for loop을 돌려야 되는데, 자, 이때도 뭐죠? 4번의 네이버가 2명이네요. 2명. 2명인데, 자, 첫 번째 네이버 1번을 가지고 dft help를 실행하면 if문에 걸려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왜냐하면 visited가 true니까. 그죠? 그럼 그 다음 네이버인 6번에 대해서 dft help를 실행할 겁니다. 6번에 대해서 이제 실행해 봅시다. 그럼 6번에 대해서는 visited가 false이기 때문에 이 if문을 통과를 하죠.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visited가 true가 됐고, 네, true가 됐고 출력도 이제 6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또 6번의 네이버들을 가지고 for loop을 돌려야겠네요. 지금 그 아무도 함수가 안 끝났어요. 다 노란색이에요. 회색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직? 근데 언젠가는 회색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6번에 대해서 네이버를 가지고 dft help를 실행하려고 하니 일단 첫 번째 네이버인 4번을 가지고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4번은 visited가 true여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이버가 뭘까요? 숫자 순서대로라니까 이제 5번이겠죠 아마. 5번을 가지고 dft help를 실행한다. 자, 그럼 이제 5번입니다. 5번은 visited가 false이기 때문에 true로 바꾸고 프린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짠 true로 바꾸고 출력도 5번으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for loop으로 넘어갔네요. for loop으로 넘어가서 모든 네이버에 대해서 dft help를 실행을 하는데, 자, 순서대로 보면 1번 네이버를 먼저 실행했을 것 같아요. 근데 visited가 true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자, 6번 네이버를 실행했는데 6번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제 7번으로 가려고 했더니 7번은 뭔가 일어나겠네요. visited가 false니까. 그래서 네, visited가 false여서 7번에 대해서는 이제 visited를 true로 바꿔주고 프린트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for loop으로 넘어가서 7번의 네이버가 2명이네요. 첫 번째 네이버인 5번에 대해서 dft help를 실행했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visited가 true여서. 두 번째 네이버인 8번에 대해서 실행하면, 네, 8번은 visited가 false이기 때문에 if문 안으로 들어가서
true를 바꾸고 그 다음에 짠, 8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지금 제가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염두에 두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베이스 케이스고 뭐가 리커시브 케이스냐라는 걸 제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상 지금 얘는 뭐냐면 if visited가 true면 베이스 케이스예요. 내가 방문을 나에 대해서 dfthelp를 실행했는데 내가 visited가 true면 아무 일도 안 하죠. 그게 베이스 케이스고, 근데 나의 visited가 true가 아니면 이제 뭔가 하는 거죠. 그게 이제 recursive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가 true인 애들을 방문할 때마다 뭔가 우리의 가지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베이스 케이스를 찍은 거기 때문에. 자, 일단 다시 8번으로 돌아왔습니다. 8번 출력까지 됐고 for loop을 돌려야죠. for loop을 돌렸는데 자, for loop에 얘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네이버 7번에 대해서 dfthelp를 실행했는데 true이기 때문에 visited가 true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서 8번이 드디어 자기 함수를 끝낼 수 있는 첫 번째 주자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자기의 for loop이 끝났어요. 이제 드디어 8번의 입장에서는 나의 모든 네이버가 방문이 됐네. 그러면서 끝. 회색 칠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자, 8번이 방문이 끝나면 8번을 처음에 콜한 친구가 누군지 봐야겠죠. 8번을 부른 애는 7번이었어요. 그죠? 그럼 7번의 입장에서 이제 for loop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7번의 입장에서는 5번에 대해서 실행했는데 true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이제 8에 대해서 실행했더니 얘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나도 끝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7번이 for loop이 지금 돌다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네이버 다 방문했네. 끝나고. 자, 그럼 어디로 돌아가냐면 7번이 누구한테 불렸냐면 5번한테서 불렸어요. 5번이 for loop을 돌리고 있었단 말이죠. 1번 패스했고 6번도 패스했고 마지막 7번이 이제 패스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5번도 for loop이 끝납니다. 그래서 나도 네이버 다 비슷했네. 끝. 자, 그럼 얘가 끝나면 이제 5번을 부른 애가 누구냐인데 5번을 부른 애가 6번이죠. 그래서 6번이 지금 for loop을 돌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상황이었냐면 6번이 입장에서 보면 4번에 대해서 실행했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그 다음에 5번에 대해서 실행했더니 이제 막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아직 덜 됐잖아요. 그죠? 6번의 입장에선 9번을 이제 마지막 for loop을 돌릴 차례예요. 그래서 9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9번은 아직 false이기 때문에 visited를 true로 바꾸고 프린트도 9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9가 for loop을 돌리려고 했는데 6번이 true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래서 끝. 모든 노드를 방문했네 하고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 9번을 콜했던 6번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6번이 자기의 for loop을 다 돌리고 모든 네이버를 방문했구나. 끝. 자, 그럼 6번이 끝나면 어디로 가냐면 4번으로 가죠. 4번이 6번을 불렀으니까. 4번이 돌리던 for loop도 이제 끝난 거예요. 처음에 1번에서 돌렸고 6번도 돌렸으니까 끝. 4번도 끝. 4번을 콜했던 1번으로 간다. 자, 1번은 사실 어떤 상황이었냐면 0번에 대해서 돌렸는데 true여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이제 4번에 대해서 돌렸는데 방금 끝났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네이버인 5번에 대해서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5번을 실제 돌릴 거예요. 근데 돌렸는데 true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서 끝 나는 거죠. 그래서 끝. 다음은 이제 마지막 1번을 콜했던 0번으로 돌아가서 for loop을 이제 끝났습니다. 내 유일한 네이버인 1번에 대해서 for loop을 다 돌렸기 때문에 끝. 그러면 이제 커넥티드 된 하나의 섬이 다 방문이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죠? 0번을 콜했던 친구가 어디였죠? 0번을 콜한 데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0번이 여기서 불렸어요. 맞죠? 네, 여기서 불린 거예요. 그래서 이 dfthelp가 뭘 할 거냐면
0부터 끝까지 다 돌릴 건데 지금 0번에 대해서 실행을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자 1번에 대해서 실행해 보자라고 했는데 true여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또 2번에 대해서 실행해 보자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true가 아니네. 그래서 2번에 대해서 뭔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2번으로 가게 된다. 2번에 대해서 df-help가 실행이 되면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출력을 하고 그다음에 2번에 대해서 for loop을 돌린다. 그럼 유일한 네이버인 3번에 대해서 뭔가를 하겠네요. 그럼 3번이 아직 visited가 false이기 때문에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visited를 true로 만들고 그다음에 출력도 하고 다음 for loop을 돌리는데 자신의 유일한 네이버인 2번에 대해서 df-help를 실행할 거고 그 결과 2번은 true여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네이버를 비슷했네 하면서 3번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2번은 자기의 유일한 네이버였던 3번에 대해서 df-help 실행을 마쳤기 때문에 for loop이 끝나고 그래서 비지트 다 됐고 회색칠이 된다. 이 상황에서 이제 여기로 넘어갔죠. 2번을 콜했던 친구가 여기 있으니까 그럼 이 for loop이 다음 거를 콜하겠죠. 3번에 대해서 df-help를 실행하고 근데 true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4번에 대해서 실행했더니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렇게 5, 6, 7, 8, 9 계속 실행했는데 끝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서 끝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이클과 디스커넥션을 극복하고 모든 노드를 방문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이 네. 그 딕셔너리를 안 쓰고 이니셜라이션 할 때 비시트를 넣어가지고 그걸로 써줄 순 없나요?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그 노드 자체에 점 비짓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줄 수는 없을까요? 노드 자체에서 점 비짓을 쓰면은 그건 약간 위험한 게 네. 그렇죠. 그거는 약간 이제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비지트드 된 리스트가 따로 관리가 돼야지. 왜냐하면 각 노드마다 비지트된 여부를 갖고 있으면 결국 특정 노드가 비지트 됐냐 안 됐냐를 할 때 봅시다. 그것도 될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네, 어떤 노드에게 갔는데 그 노드의 비지트 예를 들면 베리어블이 true다. 그럼 아무 일도 안 하고 비지트 베리어블이 false면 이제 뭔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네, 박형민 학생이 DFT 함수를 아무런 인풋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네, 아무런 인풋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임의의 노드에서 시작해서 어쨌든 방문만 다 하면 되거든요. 막 특정 노드에서 시작하고 그런 의미가 전혀 없어서 자 이제 DFT를 어디에 쓰냐면요. 그래프는 너무 광범위한 거여서 두 개의 벌텍스가 연결됐는지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연결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for loop을 안 돌리고 아우터 for loop을 안 돌리고 그냥 특정 노드를 딱 찍은 다음에 df-help를 실행하면 연결된 애들은 다 방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특정 두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 싶을 때 그냥 그 한 노드를 찍어서 거기서 df-help를 쫙 실행해서 다른 노드의 visited가 true로 바뀌면 두 개는 연결돼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when you want to know if all vertices in a graph are connected 이것도 당연히 좀 더 확장해 보면은 어떤 그래프에서 모든 노드가 그 커넥티드 되는지 알고 싶으면
DFT 헬프를 for 룹을 안 돌리고 그냥 아무 노드나 하나 딱 찍어서 실행했을 때 다른 노드 방문이 다 끝나면 커넥티드 된 거고, 한 번 실행했는데 뭔가 비지티드가 안 된 애들이 남아 있으면 커넥티드가 안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래프가 이제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디스커넥티드 된 애들끼리 나눠져 있으면은, 그럼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그래프가 몇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니? 라고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아우터 for 룹을 잘 보면 되겠죠. 아우터 for 룹에서 하나를 딱 실행했는데 뭔가 유의미한 작업이 쫙 일어났다. 그럼 일단 섬 하나.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실행하고 그 다음 거 실행했는데 계속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럼 일단 카운트 안 하다가 다음에 한 번 실행했는데 이젠 또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럼 섬 2개. 그런 식으로 뭔가 for 룹에서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카운트를 하나씩 늘려나가면 섬의 개수도 우리가 카운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에서 사이클이 있냐 없냐도 DFT를 하면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가 처음부터 DFT를 쫙 돌리는데 갑자기 나를 방문한 거예요. 특정 노드에 같이 이제 도달하게 되면 이제 그 경우에는 사이클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네, 그래서 다양한 종류로 DFT를 쓰면 이제 그래프의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툴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짤로 돌아다니는 건데 DFT의 예시죠. 계속 깊이 들어간 사람의 이제 특징인데, 뭐 데이트를 준비하는데 뭐 어떤 시츄에이션을 상상해야 되냐라고 시뮬레이션을 하다가 메디컬 이머전시냐 뭐 댄싱이냐 뭘 하냐 하는데, 이제 이머전시부터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한 거죠. 그러다가 이머전시에는 뭐가 있을까? 뱀에 물릴 거냐, 뭐 번개가 칠 거냐 등등등을 또 생각하다 그 중에 또 하나를 파고 들어가서 뱀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뭐 콘 스네이크랑 무슨 스네이크가 있다 이러면서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아직 옷도 못 갈아입었다. 나는 정말 열심히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아직 옷도 안 갈아입은 상황이 벌어져서, 이제 DFT는 이제 컴퓨터처럼 빠른 친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파워풀한 툴이지만,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DFT식의 사고방식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좀 영위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걸 주의해라라는 메시지의 짤이었습니다.